2022년 11월 18일 5시 8분. 전날 너무 피곤해서 숙면에 들 줄 알았는데 낯선 환경에서는 그러지 못했다. 일찍 일어나서 메모를 하고 격리 1일차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아침밥은 흰죽과 빵, 그리고 무슨 면 볶은 것이 나왔다. 예전에 먹어봤던 맛이라 다 먹었다. 전날 늦은 저녁이 나왔는데 밥을 먹기에는 부담스러운 시간이어서 그대로 내보냈다.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하고 나름대로 할 일을 챙겨왔으니 신나게 격리 생활을 시작하려 했다. 그런데 인터넷부터 말썽이다. 호텔에서 제공하는 와이파이는 느려도 그렇게 느릴 수가 없다. 신호도 잘 잡히지 않고 핸드폰으로 문자 확인 정도만 할 수 있다. 내 몸 같은 카톡도 어쩌다 수시는 되고 답장을 할 수 없다. 이럴 걸 대비해서 제3국을 우회해서 접속하는 프로그램을 깔아왔는데 말짱 도루묵이다. 공짜는 그야말로 공짜일 수 있어서 거금을 주고 쓸만한 것을 아들 손을 빌려 구입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접속을 못한다. 새벽부터 땀을 흘렸다. 이거저거 마구 눌러보고 접속해봐도 중국의 방화벽을 뚫지는 못했다. 프로그램을 제공한 회사에 이메일을 보냈다.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나는 바쁜 사람이다. 꼭 크롬을 써야 한다. 정말 급하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 선로를 알아보겠다고 해놓고선 한나절이다. 혼자 좁은 방에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 열이 났다. 미치겠다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네이버도 이메일 정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만 열린다. 카페나 블로그는 초입에서 일단 멈춤. 그리고 영원히 멈췄다. 유튜브는 당연하다. 한국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못하고 격리하는 기간에 깔끔하게 처리해 주려 했던 계획이 무산되는 순간이다. 어쩌나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 막막하다. 로그인해서 한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주려 했더니 카톡으로 로그인한 것이라 어찌하든 제3국을 통해 접속하는 방법밖에 없다. 혼자 좁은 호텔방을 왔다 갔다 머리를 쥐어짜도 대답이 없다. 결국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수백 번 시도를 했던 접속을 포기하고 잠시 쉼을 가졌다. 상황 판단을 해야 할 시간이다. 어찌 되었던지 지금 상황은 원활한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하고 나는 여기서 앞으로 5일의 격리를 해야 한다. 나를 위해서 그냥 포기했다. 아주 급한 것은 아니고 월말까지 기한은 있는 일이어서 격리 해제하고 집에 가서 다시 시도해보고 그때도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는 결론을 내리는 순간 나는 평화로워졌다. 어제 입었던 옷들을 손빨래해서 널어놓고 커피를 마시며 음악을 들었다. 지인들이 연락이 잘 되지 않으니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걱정하는 문자들이 들어왔다. 일단 카톡이 되지 않으니 막막할 수밖에. 오랫동안 작업해 놓은 파일을 열어서 정리 작업을 하려고 열었다. 그것도 말썽이다. 분류하고 나름대로 정리를 하려는데 이번엔 포토샵이 안 열린다. 그것도 크롬으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로 없다. 할 일 없이 떠드는 공기를 마시며 할 일 없이 그냥 흐느적거리며 시간을 때워야 한다. 나름대로 격리 시간에 할 일을 챙겨왔는데 인터넷 한 방에 이렇게 무너진다. 인터넷 잘 되고 어디서든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일 하는 우리나라가 정말 좋다는 생각을 아주 많이 했다. 하루 만에 그리워지는 건 더 당연하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자가 진단을 해서 서류에 적힌 링크에 전송을 해야 하는데 난 그 외신마저도 깔리지 않는다. 아침에 관리자가 전화했을 때 그거 못 갈았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남편 사무실 직원이 대신 전송을 해줬다.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녀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점심때쯤에는 직접 격리 관리하는 사람이 와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혈액 채취를 해갔다. 점심을 조금 먹었다. 점심에는 유채 볶은 것이 나왔다. 섬유질 채소는 무조건 먹어야겠지만 나름 맛있다. 오후엔 할 일이 없어서 노래를 틀어놓고 따라 불렀다. 누가 듣거나 말거나 입에 거미줄을 칠 지경이다. 음치어도 듣는 사람 없어서 기분 전환 겸 크게 불렀다. 영웅이랑 호중이랑 승철이랑 함께 노니 재미있었다. 다행히 책을 챙겨왔다. 가방이 무거워 몇 권 빼놓았는데 다 들고 올 걸 그랬다. 호텔은 방이 밝지 않고 침침하다. 낮에도 전구는 많이 끼워 놓았는데 전부 무드등처럼 조도가 났다. 침침하지만 몇 줄 읽었다. 야생 꽃들을 보고 연구하는 작가가 귀한 꽃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 꽃에 대해 설명도 하면서 자연에 대한 지식을 주는 책이다. 80년대처럼 침대에 배를 깔고 엎드려서 줄을 그어가며 읽었다. 모든 것이 차단되었다. 잘 되는 건 위챗밖에 없다. 그나마도 다행이다. 남편과 바로바로 연락을 할 수 있으니. 책을 읽다가 눈이 아플 때쯤 되었을 때 보이스톡이 왔다. 아들이다. 어머나, 이런 방법이 있었다니. 카톡이 되지 않아 당연히 보이스톡도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들 목소리를 들으니 갑자기 힘이 났다. 한참 통화를 하고 저녁쯤엔 몇몇 지인들과 통화를 했다. 새삼 살 것 같다. 사회적 동물이고 무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걸 몸소 체험하는 중이다. 카톡이 안 되어 문자를 하던 지인이랑 오랜만에 긴 시간 수다를 떨었다. 항상 바쁜 그녀가 나와 그리 오랫동안 통화를 해본 건 아마 처음일 거다. 그녀를 안 지는 7년 정도 되었다. 저녁밥이 배달되었고 뚜껑도 열어보지 않고 문 밖에 두었다. 어느새 나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하루 3끼 먹으면 무리가 오는 나이가 되었다. 바깥 사정은 잘 모르지만 지도 검색으로 보면 이곳이 어느 스파에 딸린 호텔이었는데 정말로 뜨거운 물은 잘 나온다. 욕조도 예쁜 걸로 놓았다. 저녁에 물을 받아놓고 몸을 담그었다. 낮 동안 화냈던 거, 좁은 공간에서 움직임이 적었던 에너지를 소비하고 차분하게 잠자리 들었다. 이렇게 나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중이다.